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EU 탈퇴 뉴스입니다. 1월 30일 유럽의회가 브렉시트 협의안을 비준함으로써 1월 31일을 기해서 영국이 EU 즉 유럽연합을 완전히 탈퇴를 하였습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가 가결된 이후 소프트 랜딩을 위한 브렉시트 후속 협상이 마무리되어 약 3년 반이 지난 1월 31일자로 탈퇴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는 변함없이 기존대로 시스템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1일자 교도통신 기사 내용 및 일본 반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입니다. 영국이 EU 탈퇴 가입국 최초 역사적 전환점 혼미의 종지부. 영국은 1월 31일 유럽연합에서 탈퇴했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태어난 유럽연합은 확대와 심화를 거듭해왔지만 처음으로 가맹국을 잃어버리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유럽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 영국민이 탈퇴를 선택한 2016년 6월의 국민투표로부터 약 3년 반 계속된 혼미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영국은 1973년에 EU 즉 유럽연합의 전신인 EC 즉 유럽 공동체에 가입한 이후 반세기가 지나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된다. EU의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없게 되고 유럽 의회의 의석도 잃게 된다. 이로써 EU 가입국은 27개국이 된다. 여기까지 기사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결정됐군요. 이것이 길인지 흉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EU는 이 이상의 탈퇴하는 나라가 나오지 않도록 엄격한 대응 정책을 추진해 가겠죠. 국민 투표를 한 후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역시 EU에 가입하고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EU 가입은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영국은 단점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EU 가입해 있으면서 통화는 영국 파운드화를 사용하고 나름대로 영국은 다른 가맹국과는 구분 짓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영국 국민들이 많았던 것이겠지요. 다만 이렇게 되면 스코틀랜드의 독립도 현실화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요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탈퇴 후 앞으로는 지금과는 다른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영국에 아주 일반적으로 달리던 독일차도 관세가 부과되면 판매가 격감하지 않을까요? 마침내 이날이 왔군요. 수년 전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들었지만 탈퇴 찬성파의 대부분은 영국의 장래를 자신들이 결단할 수 있는 나라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앞으로 영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탈퇴가 좋은 것인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영국은 지금부터 단기간에 다른 나라와의 FTA나 EPA를 맺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개월, 수년간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네요. 여하튼 일본은 EU와 영국 양쪽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최적의 외교 관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간신히 해낸 건가 하는 느낌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로 탈퇴를 한 것인가 하는 놀람도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인지 볼거리이군요. 영광스런 고립이면 좋겠지만 독일, 프랑스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다. 개별해서 팀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인지 진보적인 것인지는 앞으로 주목하고 싶다. 정말로 마침내 라는 느낌입니다. 유럽의회에서 이별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반딧불이라는 스코틀랜드의 민요가 불려져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페러시 의원이 연설 중에 유럽의회 회의장 내에서 흔들면 안 되는
영국 국기를 흔들면서 선동을 한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잘 되어 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겨우 결정이 됐네요. 영국인답습니다. 결단 전 검토에 이은 신중한 검토 후의 결단으로 신생 영국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앞으로의 영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전의 EU 가입국 시대의 영국과 비교해서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바뀔 것인지, 영국 국민 생활로서 이전의 생활과 비교하여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긴 안목으로 영국의 정보 변화를 알고 싶다. 장래의 일본이나 일본인으로서 참고가 될 것 같다. EU에 소속되어 있을 때의 메리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국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 중에서도 섬나라로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타국과는 다른 문화와 정취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으로의 밀착은 유감입니다만 독립의 기계를 가진 것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난민의 수용 의무인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난민은 영국이나 독일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싼 인건비로 일하기 때문에 영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렸다. 게다가 테러나 범죄가 증가하여 치안이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유럽으로의 수출에 관세가 매겨지지 않았고 여권 없이도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한 메리트도 있었다. 월세가 싼 나라에 살면서 국경을 넘어 임금이 비싼 나라로 통근하는 것도 가능했다. EU가 확대되어 가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중에 가입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이겠죠. 거기다가 국경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셔널리즘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든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영국으로서도 EU로서도 좋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화 발행권의 주도권이나 인종, 가문, 왕실, 이민 등등 여러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나라인 것도 러시아에게도 영향력을 주기 쉬운 것일까요? 독일을 견제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까요? 유럽연합을 육성한 후의 탈퇴는 원래부터의 전략이었나? 뭔가 의미나 포석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생각인지는 몰라도 전쟁만은 회피해 주세요. 마침내 결정이 났지만 메이 전 수상과 내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지난 3년 반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앞으로는 수입, 수출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이상으로 냉엄한 상황이 되겠지만 계속 힘내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TPP 가맹에 일본은 환영합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논리는 그대로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의 요구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EU 잔류파가 많았기 때문에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독립을 향한 의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국은 정치 경제의 운영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나라가 분열하여 지금보다도 국가 규모가 작아지고 영향력도 약한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국 국민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만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제 면에서는 중국과 앞으로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1대1로도 앞에 나서서 지지한 찬성파이다. 화웨이도 중국으로의 정보 누설을 걱정하는 서방 국가에 반하여 빠르게 공인하고 있다. 나토의 문제도 나오게 되겠죠. EU의 결속이 무너진 지금 중국, 러시아의 대두로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조정자인 주식 투자가가 흐름을 어떻게 읽는가가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통화에서도 파운드화를 유지하여 유로화와 구분을 지어왔다. 국가 주권을 존중한다면 확대해 가는 EU에 파묻히는 길은 가지는 않겠지요. EU는 관료적으로
획일적인 국가 집단이 되어 가는 기미가 있는 중에 영국과 프랑스나 독일과 전쟁을 하는 것도 분명히 없을 것이니까 이 선택은 확대 일변도의 EU의 앞길에 파문을 일으키고 역사적으로 옳았다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영국의 EU 탈퇴에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인 느낌입니다. 또한 일본 네티즌들이 영국 관련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어쨌든 이번 영국의 EU 탈퇴 확정이 영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그리고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